자, 56페이지 올림포스 시작하도록 할게요. 통계 파트고요. 우리가 특히 이제 확률을 배웠었잖아요. 이제 그 확률하고 통계가 있는데 파트가 두 개로 나눠지는데 통계 같은 경우는 이제 용어 정리가 조금 꼼꼼하게 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오늘 배우는 확률 변수가 뭔지, 확률 분포가 뭔지, 이산 확률 변수가 뭔지, 확률 질량 함수가 뭔지 등등의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이 용어들을 너네들이 조금 정확하게 조금 알고 있어야 된다. 알겠죠? 왜냐면 우리 자꾸 그 용어들을 쓸 거거든요. 자, 그러면 지금 56페이지. 솔직히 이 통계 파트에서도 확률 문제는 계속 나옵니다. 물론 확률 파트처럼 막 전문적으로 막 문제를 꼬는 확률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근데 기본적인 확률은 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확률 변수가 뭐냐라는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어떤 시행에서 표본 공간 S의 각 원소를 실수의 집합 R의 한 원소에 대응시키는 함수를 확률 변수라고 한다. 뭔 개소리야? 뭔 말이야? 자, 단순하게 얘기를 해보면 그거야. 예를 들면 우리가 동전을 던지는 거 있잖아요.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을 두 개를 던졌다고 한번 해볼게. 동전을 예를 들어서 두 개를 던지면 나오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어요, 얘들아? 네 가지가 있죠. 뭐가 있어요? 앞, 뒤, 앞, 뒤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있잖아요. 동전 네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아니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근데 문제에서 이렇게 상황들이 있는데 이거를 뭐라고? 실수에 대응시켜라 라고 있어요. 실수에 대응시켜라. 무슨 말이야? 기준을 하나 적는 거야. 이렇게 던졌을 때 나는 앞면을 기준으로 할게. 앞면을. 내가 기준을 하나 잡아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잡자. 그 숫자로 대응이 되겠죠. 이거 몇 번 나와요, 앞면이? 두 번 나오잖아. 앞면이 두 번. 그래서 헤드가 앞면이에요. 알겠죠? 테일이 뒷면이고. 앞면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앞면이 몇 번 나와요, 얘들아? 한 번 나오죠. 맞아요? 그죠? 얘도 앞면이 한 번 나오고 얘는 앞면이 한 번도 나오지 않죠. 이렇게. 어떤 숫자, 이 상황을 숫자로서 대응을 시키는 겁니다. 이렇게. 이런 거를 이렇게 바뀌잖아요. 숫자들이. 맞죠? 바뀌는 수, 무슨 수라고 합니까? 변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하나를 실수했다가 대응시키는 이런 문자들, 이런 숫자들 뭐라고 한다? 확률 변수라고 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 얘가 이제 확률 했을 때 이 2가 나올 확률을 뭐라고 하냐? 이렇게 표현한다. 우리가 이것들을 소문자 S라고, 이 변수들을 소문자 S라고 하는 거고, 알겠죠? 그때 이 확률 변수 X가 스몰 x가 되는 확률.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2가 나올 확률이 뭐냐라는 거죠. 확률 변수 X라고 잡았을 때, 그 확률 변수 X의 각각의 것들이 스몰 S인데, 확률 변수를 보통 large x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각각의 이 하나들을 스몰 x라고 했을 때 그 확률 변수 x가 2가 될 확률 또는 1이 될 확률, 뭐 1이 될 확률, 0이 될 확률 이렇게 구하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를 뭐라고 한다? px는 x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보면은 선생님이 이렇게 카운팅이 가능하잖아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 이렇게. 카운팅이 가능한 거, 이렇게 카운팅이 가능한 거를 뭐라고 하냐? 바로 이산 확률 변수라. 이산 각각을 셀 수 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럼 이거를 우리가 확률 분포표라는 걸로 만들어야 돼요. 지금 용어가 너무 많이 나오지. 자, 봐봐. 확률 변수 나왔죠. 이산 확률 변수 나왔죠. 그 다음에 확률 분포표라는 게 나온다라고 했어요. 자, 다시. 확률 변수는 이렇게 숫자로서 대응할 수 있는 걸 확률 변수라고 하는데 방금 전에 만든 것처럼 하나씩 이렇게 낱개로 셀 수 있는 따로따로 셀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확률 변수는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게 확률 변수는 하나씩 셀 수 있는 거 바로 이산이죠. 그런 거를 이산 확률 변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따 배울 건데 좀 이따 그러니까 하나씩 카운팅을 못해. 시간 같은 거는 1초하고 2초 사이에 얼마나 많은 시간이 있어요? 졸라게 많죠. 맞아요. 그런 것들을 뭐라고 하냐? 연속적이다 라고 해서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산 확률 변수 같은 경우는 표를 만들 수 있어요. 그 표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확률 분포표라고 하고요.
그 확률 분포표를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확률 분포표가 어떻게 되냐? 이렇게 깔끔하게 만들 수 있어.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그 변수가 2일 때, 1일 때, 0일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지겠죠. 그 다음에 k. 이때 나올 수 있는 확률들을 다 계산해 보자. 자, 네 가지 상황이 있는데 그중 2 나오는 거 몇 번밖에 없어요? 한 번밖에 없죠. 그래서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그게 몇 분의 몇이 돼요? 4분의 1이 된다. 맞아요? 얘들아 이해되니? 자, 그 다음에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한 번 여기 있잖아요. 몇 개야? 4분의 2가 되겠죠. 네 개 중에. 그 다음에 앞면 한 번도 안 나올 확률 얼마죠? 4분의 1이죠. 여기 한 개 있잖아. 한 개. 이거 다 하면 얼마가 나와야 돼요? 당연히 여기 1이 나와야 되겠죠. 이렇게 만드는 거를 확률 분포표라고 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확률 분포표라고 한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 나와 있죠. 이상 확률 변수. 확률 변수 x가 가진 값이 유한계이거나 이렇게 자연수로 개수로 카운팅을 할 수 있을 때 이렇게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하냐? 이상 확률 변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씩 낱개로 살 수 없으면은 연속 확률 변수라고 한다라는 거죠. 거기 보기에 있는 걸 선생님이 얘기를 했네요. 보니까 보기 보면은 두 개의 동전을 동시에 던져 나온 수의 얘는 뒷면을 기준으로 했네요. 난 앞면을 기준으로 했는데 아무튼 뭐 같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바로 밑에 2번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 표를 잘 만들어야 돼. 알겠지? 자, 확률 분포와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요. 이상 확률 변수 x가 가질 수 있는 값을 small x1, small x2, x3라고 했을 때 그때 각각의 확률을 이렇게 했을 때 다음과 같은 관계가 만들어진다 해서 밑에 식이 나와 있거든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걸 예를 들어 보고 이제 일반적으로 한번 써볼게. 이 스몰 x라고 쓰지 말고 데이미터 x라고 쓰자. 하나의 값을 얘기할 때 스몰 x라고 쓰니까 알겠죠? 자,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은 건데 내가 일반화를 시켜볼 거야. 일반화 어떻게 시키냐면 봐봐. 확률 변수가 있을 때 이산확률 변수면 하나씩 어떤 값들이 대응이 되겠죠. 맞죠? 그 대응되는 값들을 선생님이 뭐 small x1, small x2, small x3 이런 식으로 대응을 시키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마지막에 n개라고 한다면 xn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죠. 맞아요? 이걸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그때 얘가 나타날 수 있는 그 small x가 될 수 있는 여기 xn이라고 써야겠네. 이게 1도 대입하고 2도 대입하고 해야 되니까. 그때 이게 될 수 있는 값들이 뭐냐라는 거죠. 뭐다? 확률이니까 p로 표현할게요. 그럼 이거를 p1, 얘를 p2, p3 이렇게 해서 pn이 된다. 이거 다 합치면 얼마 돼야 돼요, 무조건? p1부터 pn까지 합치 얼마 나와야 돼요, 무조건? 모든 확률의 합이니까. 맞아요? 얼마 나와야 돼요? 1이 나와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게 거기 있다. 이때 문제에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씩 봐봐.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xn이 되는 그때의 확률을 pn이라고 한다 했죠. 맞죠? x값, n값이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x값이 결정이 되면 그때 확률들이 하나씩 튀어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죠? 얘들아? x가 들어가면 y가 튀어나와. 뭐라고 하죠? 함수라고 하죠. 맞습니다. 이거를 함수인데 뭐라고 하냐면 이거를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합니다. 확률 질량 함수. 이때 이 질량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하나씩 셀 수 있다라는 의미의 표현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보면은 그때 여기 i라고 했네. i라고 하자. 문제도 i라고 했으니까 i 값이 변동되면 여기도 i라고 하면 되겠죠. 여기도 i. 그래서 어떤 함수 값이 x 값이 결정되면 y 값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근데 그래서 함수인데 이렇게 이산확률 변수를 가지는 함수는 뭐라고 한다?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뭐 용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중간에 튀어나온 확률 질량 함수가 뭐지? 이산확률 변수를 가지는 함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알겠죠?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바로 그 내용인데, 자, 첫 번째, 이 확률 질량 함수에서 이 확률 분포표를 보면은 이런 뭐랄까요? 각각의 성질들이 있는데 당연히 여기 있는 확률들 있잖아요. 이 확률들은 뭐를 절대 넘어갈 수 없을까? 확률은 맥시멈이 얼마야? 확률은
반드시 일어나는 사건. 확률이 얼마예요? 1이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 하나의 값들 있잖아요. 이거는 반드시 1을 넘어갈 수 없어요. 물론 다 더하면 1이겠지만 이 각각의 것들은. 그 다음에 당연히 확률은 음수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0보다 크거나 같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여기까지 됩니까? 확률들은 당연히 0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요거 다 더하면 각각의 확률들을 다 더하면 뭐가 된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확률 무조건 총합은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다. 이거 기억해야 돼. 확률 총합은 1이다. 그 다음에 마지막 뭐냐? 만약에 내가 여기서부터 요 사이에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싶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일어날 확률. 그럼 이 확률들을 어떻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더하면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나는 확률을 구하고 싶은데 그 x의 범위가 스몰 x의 범위가 잠깐만 x의 범위가 뭐 예를 들어서 x2부터 x4 사이에 있는 확률 변수 x가 이 사이에 있는 확률을 구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뭐 더하기 하면 돼? P2랑 P3랑 P4를 더하면 된다고. 자, 무슨 말이냐? 이거예요. 동전을 던졌을 때, 동전 두 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확률. 그러니까 앞면에 한 개든 두 개든 나와도 상관없어요. 앞면이 나오는 게 여기 일어나요. 맞아요? 이걸 두 개를 더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4분의 3이 앞면이 나올 확률이고 뒷면이 나올 확률이 여기겠죠. 맞습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중간에 잘라서 그 확률들만 더하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알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조금 더 난이도를 올려본 내용을 한번 해볼게. 이산확률 변수에서 거기 보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보면 56페이지 그 오른쪽 보기에서 나와 있는데 이야기가 어떤 건지 한번 봐보자. 자, 한 개의 주사위를 두 번 던지는, 자, 주사위 던집니다. 그때 5에 약수의 눈이 나오는 횟수야, 횟수. 이산확률 변수지. 하나, 두 개 카운팅할 수 있으니까. 맞아요? 횟수를 뭐라고 한다? 확률 변수 x라고 놓자라고 했죠. 확률 변수 x라고 놓자. 몇 번 던졌어요? 한 개 주사위 두 번 던졌어, 두 번. 자, 그럼 5의 약수의 눈이 나올 횟수가 몇 번 있을 수 있어요? 확률 변수 x는 뭐가 있을 수 있을까? 주사위를 두 번 던졌을 때 5의 약수의 눈이 나온다.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잖아, 5의 약수가. 빵 먹던 시간이죠, 빵 먹어. 그 다음에 한 번 나올 수 있고요. 맞죠? 몇 번 또 나올 수 있어요? 두 번까지 나올 수 있죠. 총 두 번밖에 안 던졌으니까 이거 이제 개한다라는 거죠. 맞아요? 그때 이 x가 여기 스몰, 요 가까이 값들 스몰 x라고 하는데 될 수 있는 그때의 확률을 구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5의 약수, 그러니까 지금 몇 번 던진다고? 두 번 던진다고요. 맞습니까? 두 번 던졌을 때 누굴 기준으로 하고? 5의 약수. 5의 약수는 뭐 있어요? 2하고 얼마가 있어요? 5 이렇게 두 개가 있죠. 맞죠? 한 번 던졌을 때 5의 약수 눈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2죠. 3분의 1이죠. 3분의 1. 6분의 2. 맞아요? 자, 그럼 두 번 던졌을 때 이런 거죠. 우리가 5의 약수를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하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어떻게? 그 다음에 뭐예요? 5의 약수가 기준이니까 6분의 2. 그 다음에 6분의 4. 이렇게 되는 거 알고 있나요? 맞죠? 독립시행. 독립시행에서의 확률이잖아요. 맞죠? 왜냐면 두 번을 던지면 이거거든. 첫 번째에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경우가 네 가지가 있잖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1에 2에라고 한다면 1에 2에라고 한다면 안 나오고 안 나오고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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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나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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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네 가지 케이스 있잖아요. 그 케이스가 이렇게 나오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한다. 이거를 이제 함수식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p x가 될 확률은, 그러니까 함수로서 표현하면, 확률 질량함수로 표현하면 이 x가 0, 한 번도 안 나올 때 여기가 뭐 써야 돼? x를 써야 되죠? 맞죠? 여기는 뭐 기억나? 얘들아, 독립시행의 확률 몇 분에 뭐 써야 돼? 둘이 합쳐서 2 나와야 되잖아. 2 빼기 x 이렇게 쓰는 거 기억납니까? 이거가 이거란 말이야. 그래서 여기다 0 만든 게 여기 값이고
1 넣으면 이 값이고 2 넣으면 이 값이고 다 더하면 1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지. 이해됐어요? 지금 요 식이 뭐라고? 확률 질량함수라고. 이 함수, 이 이산확률 분포의 확률 질량함수를 이렇게 써야 돼요. 확률 질량함수 나오는 확률. 이제 앞에 거 확률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야. 알겠죠? 자, 이거 뭐였다고? 독립시행에서의 확률 기억납니까? 주사위 한 번 던지고 두 번 던졌을 때, 세 번 던졌을 때. 참 리나 살짝 기억 안 나는 것 같은데. 안 나면 안 되는데. 그래, 독립시행. 그럼 이제 0 집어넣는 게 여기 값이죠. 어떻게 돼요? 2C 0. 그 다음에 3분의 1을 쓸게요. 3분의 1의 0승 곱하기 3분의 2의 제곱 이렇게. 얘는 2C 1. 그 다음에 3분의 1의 1승, 3분의 2의 1승 이렇게 되죠. 얘는 2C 2. 3분의 1의 0승, 3분의 2의 2승 이렇게 되겠죠. 이거 3개 더하면 1이 됩니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알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바로 그거다.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게 이게 9분의 4인가요? 9분의 4 맞죠? 그 다음에 9분의 2에 있다. 이거 봐. 여기도 9분의 4네. 여기 9분의 1이 되겠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알 수 있다. 그때 문제에서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문제를 냈어. 이때 만약에 확률 변수 x가 0보다 크고 2보다 작다. 이 두 안 들어왔어요. 이거 어떤 상황이에요? 두 개. 확률이 요 두 개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 합하면 얼마나 된다? 9분의 8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앞에 이제 이 독립시행의 확률은 계속 나올 거니까 연습하다 보면은 기억이 날 겁니다. 이거 계속 나올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 자, 57페이지 내용 한번 해볼게요. 자, 우리가 통계는 옛날부터 배워왔어요, 솔직히. 통계할 때, 뭐, 중학교 3학년 통계에서 뭐 배웠어요, 우리? 기억나나? 뭐 구했어? 평균, 분산, 표준편차, 이런 것도 기억납니까? 그게 통계라는 과목이 있지 않았어요? 3학년 때. 자, 바로 그겁니다. 자, 통계를 할 건데, 우리가 이제 평균, 자, 한번 해보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던 평균과 고등학교 때 배우는 평균이 어떤 게 다른지 한번 봐볼 건데, 대동소이합니다. 한번 보여줄게요. 자,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이거야. 우리가 학교 시험을 봤어. 70점, 80점, 90점 이렇게 세 개를 맞았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그럼 너 평균 어떻게 돼요, 얘들아? 3분의, 맞죠? 70 더하기 80 더하기 90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답이 뭐가 돼, 얘들아? 80점. 이게 평균이야. 이렇게 배웠던 거 기억나죠? 우선 중학교 거부터 하고 할게요. 중학교 거. 이게 중학교 거랑 고등학교 거를 다르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같은 내용인데 고등학교 게 약간 더 심오한 내용이 담고 있어요. 내용은 같아요. 이게 평균이야. 여기까지 인정? 자, 그 다음 분산은 어떻게 구했어요, 얘들아? 분산. 중학교 때 거. 이게 평균이고. 보통 평균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민이라고 해서 스몰 m으로 표기합니다. 민. 알겠어요? 민. 알겠지? 자, 얘들아, 분산 어떻게 구했어? 혹시 기억나나요? 분산? 분산이 뭐야? 분산이 뭐야? 평균으로부터 얼마나 퍼져 있냐라는 걸 나타내는 건데 숫자 하나로 표현하는 값이죠. 분산을 알기 전에 뭘 먼저 알아야 돼요? 편차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편차가 뭐죠, 얘들아? 편차. 혹시 기억납니까? 편차? 나한테 배운 친구들 알 건데 뭐에서 뭐 빼라고 배웠는데 비읍에서 피읍을 빼라. 혹시 기억납니까? 별량에서 중학교 거야. 평균을 뺀 게 편차야. 자, 예를 들면 이 70점의 편차는 얼마가 된다, 얘들아? 별량은 70이고 평균은 80이잖아. 별량 마이너스 평균이야. 이거 순서 바뀌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헷갈리거든. 평균에서 별량을 뺐나? 별량 평균을 뺐나? 헷갈리는데 어떻게 암기하면 되냐면, 야, 우리 세종대왕님께 감사해줘. 비읍이 먼저야, 피읍이 먼저야? 비읍이 먼저죠. 그래서 별량에서 평균 빼는 거야. 알겠지? 자, 평균 70점 맞은 과목의 편차는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0이야. 맞죠? 70 빼기 80이니까. 그래서 얘는 편차가 마이너스 10이고. 맞아요? 얘 편차는 얼마예요, 얘들아? 0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얘 편차는 얼마가 돼? 10이 되죠. 이렇게. 맞지? 자, 그래서 이걸 편차라고 하고요. 무조건 총 편차의 합은 무조건 얼마가 된다라고 배웠어요? 0이죠. 이거 다 더해봐. 0 되는 거 보이죠? 0이 안 나오면 내가 어딘가 틀린 거야. 알겠죠?
그럼 분산은 뭐냐면 바로 이거였습니다. 편차의 제곱의 총합. 자, 편차가 이제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인데, 잘 봐. 퍼져 있는 정도를 수치인데, 다 우리는 분산이란 숫자 하나로 나타내고 싶었단 말이야. 근데 어때요? 그냥 다 더해버리면 무조건 다 0이야. 의미가 없어. 그래서 그 더하기를 했을 때 숫자 하나로 표현하고 싶은데 0이 되는 이유를 살펴봤더니 뭐 때문에? 이 마이너스라는 값 때문에 0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버리냐? 0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제곱이라는 걸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래서 제곱을 해서 총합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로 나눠요? 총 도수, 총 별량의 개수로 나누는 거죠. 여기서 총 별량수, 뭐 총 도수로 나누는 거죠. 총 도수, 총 도수라고도 해도 돼요. 이렇게 나누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계산해볼까요? 총 도수는 얼마야? 3분의 1이죠. 맞아 안 맞아? 3분의. 그 다음에 편차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0의 제곱 더하기 0의 제곱 더하기 10의 제곱 이렇게 된다는 거죠. 여기까지 됩니까? 이거 계산하면 얼마예요 얘들아? 3분의 얼마죠? 200인가요?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이게 분산이야. 분산은 영어로 variance의 첫 글자 따서 보통 V라고 표현을 합니다. 알겠어요? variance, 퍼져 있다 라는 그 수치를 나타낸 거니까. 자, 그랬더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라는 거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어요? 우리가 너무 크기를 중복시켜 버렸죠. 어떻게? 제곱이라는 작업을 했기 때문에 크기가 너무 커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곱한 거 원상 복귀시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방법이 뭐다? 루트를 씌우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뭐다? 표준 편차다라는 거죠. 표준 편차도 같은 이거 퍼져 있는 정도를 나타낸 건데 이거는 이제 시그마라고 보통 많이 표현을 합니다. 시그마.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얘는 분산했다가 뭐만 붙이면 돼요? 루트만 붙이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답은 3분의 200에 루트를 붙인 거다. 이렇게 하고 이제 표준 편차를 구했다. 이게 바로 중학교 때 배웠던 개념입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근데 고등학교 때는 다른 방법으로 배워요. 같은 건데, 자, 보세요. 자, 왜 우리가 3으로 나눴어? 별량의 개수가 3개였으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죠. 원래는 그게 아니야. 중학교 과정이 살짝 잘못된 거야. 자, 왜 3으로 나눴냐?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이 점수들을 뽑을 수 있는 점수라고 생각해보면, 자, 선생님이 여기다 이거를 이상학력 문표로 만들어 볼게요. 자, 이 70점, 80점, 90점 이렇게 쫙 뿌려놨어요. 내가 골랐을 때, 하나를 골랐을 때 얻을 수 있는 점수를 확률 변수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알겠죠? 그러면 확률 변수 x는 3개가 있네. 70점. 맞아요? 80점. 맞죠? 90점. 그때 내가 70점을 뽑을 확률을 쓰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자, 3개가 뿌려져 있거든요. 70점을 뽑을 확률이 뭐예요, 얘들아? 3분의 1이죠, 3분의 1. 맞아요? 맞지? 80점을 뽑을 확률 몇 분의 몇이야, 얘들아? 3분의 1이죠. 맞아요? 90점 뽑을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이 평균은 이렇게 여기서 계산했는데 중학교 때는 그때는 왜 이 70점, 80점, 90점이 뿌려져 있을 때 고를 수 있는 확률이 같았던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걸 확률을 어떻게 구하면 되냐면, 그 평균은 이게 뽑을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70 곱하기 3분의 1이고, 70점을 뽑을 확률이 3분의 1이고, 한마디로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80 곱하기 3분의 1이고, 오케이? 그 다음에 90 곱하기 90점 뽑을 수 있는 확률이 3분의 1이기 때문에 이 계산을 하면 80점이 나온다. 이 얘기를 한 거야. 즉, 내가 임의적으로 막 섞어서 뽑았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기대값. 그게 얼마다? 80점이라는 거예요. 봐봐. 이거를 통분해서 정리해보면 3분의 70 더하기 80 더하기 90 되는 거 보이나요? 그래서 평균이 이거라는 거예요. 왜 3으로 나누냐? 각각의 확률이 같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는. 이해됩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하다 보면은 확률 변수 x에 그 확률 변수가 뽑힐 확률이 각각 다른 것들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서 풀면 되겠네. 맞아요? 여기까지 됩니까? 그래서 이제 이거를 공식화 해놓은 게 있다라는 거죠. 뭐예요? 이거 곱하고 이거 곱해서 다 더하면 그게 평균이다 라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거기 한번 읽어볼게요. 자, 이산확률 변수 x의 확률 질량 함수가 있다고 했을 때, 이산확률 변수 x의 평균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왜냐면 내가 막 섞어 있는데 하나 뽑았을 때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평균 또는 기대값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기대값, 분산, 편입, 편차는 다음과 같이 구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분산도 이제 해볼 건데, 분산 같은 경우는, 자, 거기 구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데, 한번 우리가 공식을 다 유도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흐름은 알았죠? 어떤 느낌인지. 자, 그러면 일반화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다 지우고. 중학교 거 조금 기억하세요. 중학교 거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거거든요. 중학교가 기본인 내용이야. 자, 그러면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평균은 보통 뭐라고 한다고 했어요? 민의 약자, M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알겠죠? 자, 우선 여기다 표를 그리고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들고 갈게요. 이렇게. x1, x2, x3, 딴딴딴, xi 이렇게 있고요. 자, 그때 그 확률에서 x가 이 스몰이 될 수 있는 확률들 p1, p2, p3, 딴딴딴, pi 이렇게 놓고 이걸 개라고 하고 비리죠. 이렇게. 자, 간다. 잘 봐야 돼. 이제 여기서부터. 잘 봐. 자, 그러면 우리 아까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얘들아? 확률 변수 x와 그때의 확률을 각각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고 그랬죠. 맞아요? 얘들아, 이게 되지? 자, 그래서 x1, p1 더하기 x2, p2 x3, p3 딴딴딴 xi, pi 이게 바로 확률, 평균을 구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여기까지 되죠? 자, 그 다음에 분산 구할 거야. 분산, 아까 우리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아까 또 분산 구할 때 어떻게 했냐면 3분의 라고 했고 여기가 편차의 제곱의 총합인데 다시 한번 고민해보면 이 3분의가 뭐였어요? 각각의 확률들 3분의 1을 곱한 거단 말이야. 맞아? 그러면은 분산 한번 보여줄게. 잘 봐. 분산은 어떻게 구하냐면 편차의 제곱이잖아. 편차가 아까 선생님 뭐라고 했어 얘들아? 뭐에서 못 뺀다 했지? 뭐에서 못 뺀다 했어? 왜 그래? 비읍에서 피 뺀다 했잖아. 별량에서 뭘 뺀다? 평균을 뺀다라고 했죠. 그러면은 평균 m 구해놨네요. 맞죠? 별량이 x1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x1 마이너스 평균 m의 제곱이고 그때 뭘 곱하면 돼요? 이 3분의 1이 나온 거 아니야. 아까 그때 확률을 곱한 거잖아 결국에는. 맞아요? 그래서 곱하기 p1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걸 다 이제 더하는 거야. 다시 별량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에 그때 확률 p2를 이렇게 곱하는 거고. 오케이? 더하기 x3 마이너스 m의 제곱 p3가 되는 거고. 맞아요? 마지막에 뭐가 된다? xi 마이너스 m의 제곱 pi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뭐다라는 거예요? 분산이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보니까 어때요? 식이 놀라 지저분하죠. 맞아요? 그래서 요거를 조금 깔끔하게 선생님이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표현이 가능하냐면 이걸 다 전개해야 돼. 다 전개해야 돼.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1의 제곱 마이너스 2m x1 더하기 m제곱에 p1 두 개만 적게 너무 많으니까. 그 다음에 x2의 제곱 마이너스 2m x2 더하기 m의 제곱 p2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마지막에 이게 지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증명해 줄 거니까 잘 들으세요. 알겠죠? p xi 마이너스 아니다 xi 제곱 그다음에 마이너스 2m xi 더하기 m 제곱 pi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되죠. 이거 싹 분배해서 정리하면 이렇게 되죠. 순서 맞춰쓸게요. x1의 제곱 곱하기 p1 더하기 맞죠? x2의 제곱 이거 먼저 쓸 거예요. 이렇게 이런 것들 먼저 깔끔하게 정리하려고. 그 다음에 곱하기 p2 x3 곱하기 p3 제곱 딴딴딴 xi 제곱 곱하기 pi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1창 정리할게요. 1창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m이 공통이죠. 맞아요? 공통이고 쭉 쓰면 x1 p1, x2 p2, x3 p3, 딴딴딴 xi pi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상수항 더하기 m제곱 p1, m제곱 p2, 딴딴딴 m으로 묶자. m제곱으로 m제곱으로 묶으면 p1 더하기 p2 더하기 딴딴딴 pi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지금 싹 정리해서 정리한 겁니다.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이해되세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걸 분석할 건데 우리 아까 평균은 m이라고도 하는데 다른 문자로도 쓰기도 합니다. 뭐냐? 아까 선생님이 평균과 같은 뜻이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기대값이라는 단어가 있었죠. 우리가 x를 뽑았을 때 하나의 숫자로 기대할 수 있는 값, 약간 도박과 같은 값이죠. 근데 그 기대값을 이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라는 의미에서 이런 표현도 씁니다. 자,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다 라고도 씁니다. 다시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expected value expected value 기대되는 값 기대값 맞죠? 그 이자를 따와서 m이라고도 쓰고 ex라고 씁니다. 알겠어요? 이거 같은 말이야. 얘랑 이거 같은 말이야. 알겠지? 여기까지 되지? 자, 그러면 질문 잘 봐. 야, 이게 뭘 의미할까요? 확률 변수 x가 아니라 x의 제곱의 기대값들 아니야? 그때 각각의 확률도 이렇게 곱하니까 맞아요? 그렇죠? 이게 이렇게 만들어진 식은 어떻게 만들어진 거야? 확률 분모표를 하면 이렇게 써 있어야 돼. 여기 x1의 제곱, x2의 제곱, 맞죠? x3의 제곱, 딴딴딴 xi의 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고, 맞죠? x가 x 제곱이 될 확률들 p1, p2 뭐 이런 식으로 쓸 거 아니야. 이거 곱한 거잖아. 맞죠? 뭐의 기대값이야? x의 확률 변수 x가 아니라 x 제곱의 기대값이란 말이야. 맞아요? 그럼 뭐라고 쓸 수 있냐? 이렇게 쓸 수 있네. 확률 변수 x의 기대값이 아니라 x 제곱의 기대값이다. 맞아요? 그래서 이 빨간 부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다. x 제곱의 기대값. m이라고 써버리면 안 되잖아. m은 x의 평균인 거고. 맞죠? 그래서 이거의 장점은 확률 변수가 어떤 건데 이라는 걸 쓰는 거는 평균을 구하는 건 맞는데 이 확률 변수가 이건 무조건 우리 x라고 가정을 하는 거거든. x가 아닐 때 표기하기 편한 방법이 이겁니다. 여기까지 되죠? 자, 두 번째. 얘들아, 이게 뭐야, 얘들아? 이거 우리 했잖아. 이게 뭐라고 했어요? m이잖아, m. 맞죠? 이게 m이란 말이야. 그래서 정리하면 마이너스 2m의 제곱 빼기 뭐예요? 이거 1인 거 알고 있죠? p1부터 pi까지 합은 1이라면 그러면은 더하기 m제곱 이렇게 되죠. 그럼 계산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m제곱 되는 거 보이나? 이거 빼기 마이너스 m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분산을 구하는 공식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산을 구할 때는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좀 빨리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고전적으로 편차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게 아니고, 맞아요? 이거로 문제표인데 아까 얘기했죠. m은 아까 ex라고 쓸 수 있다고 했죠. 자, 그래서 여기를 아까 스몰 m을요 2x의 제곱이라고 해도 되겠죠. 맞아요? 자, 이거 외워야 되는 공식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식이에요. 자, 이거 암기 방법이 또 있어요. 거기다 적으세요, 우리 친구들. 자, 이거 뭐라고 있냐? 제곱의 확률 변수의 x가 아니라 x의 제곱이죠. 그래서 이거를 제곱의 평균이라고 하죠. 제곱의 기대값, 제곱의 평균, 맞죠? 제곱의 평균입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얘는 평균이죠. 평균, 맞죠? 평균의 제곱이야, 맞죠? 평균의 제곱이죠, 맞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라는 거죠. 근데 헷갈리죠? 그래서 우리 암기 이것만 기억하죠. 다른 애들도 마찬가지고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제평평제라고 합니다. 제평평제. 제곱의 평균은 평균의 제곱을 빼라. 이게 분산구하는 공식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아까 걸로 한번 연습 이게 분산인데 표준 편차니까 루트만 붙이면 되니까 따로 안 할게요. 알겠죠? 그럼 아까 걸로 한번 이 방법을 이용해서 한번 우리 이산화확률 분포를 한번 해볼 거예요. 이거 우리 아까 그 70점, 80점, 90점으로 한번 해볼게요. 알겠지? 아, 너무 크다. 7점, 8점, 9점으로 할게요. 숫자 크니까.
자, 그러면 우선 7점, 8점, 9점에 이 세 과목의 점수인데 이거의 평균, 분산, 표편,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오케이? 시작한다. 그럼 아까 우리가 뭐 3분의 7 더하기 8 더하기 9인데 우리는 고등학교 과정을 할게. 자, 평균을 구하도록 할게요. 확률변수 x의 평균 어떻게 구한다? 표를 만들어 보면 7, 8, 9 그때 각각의 확률이 3분의 1이죠. 3분의 1, 3분의 1 이렇게 될 거 아니야. k1 맞죠? 자, c 어떻게 풀면 어떻게 구해요? 7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8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9 곱하기 3분의 1 이거 계산하면 얼마 나온다? 8이 나와요. 이렇게. 알겠어요? 그 다음에 분산 구할게요. 분산. 분산인데 확률변수 x에 대한 분산이기 때문에 vx라고 하고요. 알겠죠? 이거 어떻게 구하냐? 잠깐만. 자, 평균까지는 뭐 별 문제 없죠? 맞죠? 자, 분산 어떻게 구한다고? 제평, 평제야. 그럼 제평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어요? 제평은? 제곱의 평균이니까 당연히 이거를 변수를 쌤 제곱을 한번 만들어 볼게. 제곱은 얼마가 돼요? x의 제곱이 되겠죠, 한마디로. 그죠? 여기 제곱하는 거지. 제곱 얼마야? 49. 여기 제곱하면 얼마야? 88은 64. 99, 81이죠. 평균이면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야. 알겠습니까? 평균이면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야. 어떻게 돼요, 여기는? 49 곱하기 3분의 1, 64 곱하기 3분의 1, 81 곱하기 3분의 1 이렇게 된다고. 맞죠? 자, 이게 뭐다? 제평이야, 제평. 이거를 한 거야. 알겠어요?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이거 계산하면 우리가 아까 3분의 200 나왔었거든요? 여기서는 3분의 200이 아니라 뭐가 나오냐? 3분의 20이 나와야 되겠네? 맞죠? 10 줄였으니까. 3분의 20이 나오면 되거든? 한번 해볼까? 자, 요거 계산하면 3분의, 숫자 왜 이렇게 크냐? 이거 두 개 다 함께 얼마지? 130에다 64. 130에다 64 더하면 194. 빼기 88, 64. 그러면은 64 곱하기 3 얼마야? 야, 음수가 나오는데 말이 안 되는데? 어디 틀렸다? 제평. 제곱의 평균. 7은 49, 88은 64, 99, 81 맞고 130 더하기 88은 64. 안 넘어가나? 192구나. 맞죠? 맞죠? 안 넘어가죠? 3, 42, 192. 3분의 192 이렇게 되죠. 맞아요? 그러면 얼마가 돼요? 3분의 2 이렇게 되는 거 보이죠? 아마 아까 걸로 해도 3분의 2가 나와야 될 거야. 맞아요. 아까 3분의 20이 아니라 3분의 2가 답이겠죠.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분산 구하는 거다. 암기해야 돼요. 제평, 평제 암기하도록 합니다. 알겠죠? 평균 편차는 거기다 뭐만 붙이면 된다? 루트만 붙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이렇게 나가버리면 우리 친구들이 문제를 다 못 풀거든요. 지금 개념이 좀 연습을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쌤이 지금 3번까지 했거든요. 3번까지 연습을 좀 하고 하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유형 1, 2, 3번에 관한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해보는 걸로 할게요. 자, 쌤이랑 한 문제 한 문제씩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거 보지 말고 선생님 칠판 봐, 칠판. 좀 쉬었다 할까? 5분만? 괜찮아? 쉬지 말고 그냥 해. 풀어. 자, 1번 합니다. 유형 1번. 자, 이제 시작하자. 자, 뭐라고 됐어요? 1부터 5까지 자연수 하나씩 적혀있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미 공을 2개를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에 적혀있는 숫자의 차를 확률변수 x란다. 자, 차가 확률변수 x야. 자, 질문. 유진아, 확률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들은 뭐예요? 얘들아? 두수의 차. 1부터 5까지 자연수가 있는데 두수의 차래요. 얼마 될 수 있어요? 차가 맥시멈 얼마야? 제일 작은 거, 미니멈. 제일 작은 거 0 될 수 있대요. 또 1, 2, 3, 4 될 수 있는 거 보이나? 5는 안 되죠. 차가 5는 될 수 없죠. 선생님, 음수는요? 차는 무조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야. 3, 4를 뽑던 4, 3을 뽑던 차는 1인 거야. 여기까지 되죠? 오케이? 그때
그거가 될 수 있는 확률들을 구해보자라는 거죠.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죠. 이게 통계 파트지만 기본적인 확률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알겠죠?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돼. 1이 안 나오면 너네 어디 틀린 거야. 알겠죠? 여기 1이야 무조건. 자, 차가 0인 거야. 차가 0인 거. 자, 그럼 같은 수를 뽑은 거 아닌가? 맞아, 안 맞아? 같은 수를, 총 경우의 수 몇 가지야, 얘들아? 총 경우의 수 얼마야? 잠깐만, 임의로 동시에, 미안하다. 동시에 꺼내면 같은 수는 나올 수 없잖아. 그죠? 1, 2 또는 막 이런 거니까 0은 나올 수가 없겠네. 맞아요? 동시에 뽑으니까. 0은 나올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1부터 아예 진짜. 자, 총 경우의 수 몇 가지야? 5개 중에 몇 개를 꺼내는데. 맞아요? 몇 개를 꺼내야? 2개를 꺼내는 거가 총 경우의 수죠. 맞죠? 그때 1이 나온다라는 거, 그 차가 1이라는 거거든요. 뭐 경우의 수 몇 가지 있어요? 1, 2, 2, 3, 3, 4, 4, 5. 맞죠? 그 다음 반대 케이스도 있잖아. 반대 케이스. 맞아요? 얘들아 이해되니? 반대 케이스. 맞죠? 그래서 반대 케이스로 하면 총 몇 가지가 나오죠? 8가지 나오는 거 보이나요? 맞죠? 맞죠? 그래서 문제에서 될 수 있는 거 10분의 10분의 얼마야 이거? 10분의 4라고 돼 있는데 잠깐만. 이건 순서 컨비네이션이니까 순서를 정해 놓은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1, 2와 2, 1을 구분하면 컨비네이션을 풀면 안 되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어? 봐봐. 그래서 이 컨비네이션 풀면 순서를 고정시키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요게 4가지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 4가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차가 2 되는 거. 뭐 있어요? 10분의 똑같이. 얼마야? 1, 3. 그 다음에 2, 4. 3, 5. 3가지가 있죠. 10분의 3. 맞죠? 차가 3 되는 거. 뭐 있어요? 1, 4, 2, 5. 10분의 2. 차가 4 되는 거. 1, 5. 10분의 1. 이렇게 되네. 다 더하면 1 되는 거 보이나요? 맞죠? 이거 실수할 뻔했네. 순서를 생각하냐 안 하냐 가지고. 그죠?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냐면 px는 1하고 px는 3을 구하세요 라고 했어요. 그럼 구해놨잖아. 요거랑 요거를 구한 거를 어떻게 해라? 더해라 라고 했죠. 그래서 10분의 6이 되고 답은 5분의 3이 되겠죠. 여기까지 이해되나요? 이해됐어? 아까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퍼뮤테이션을 해야 돼. OP2로 가야 돼. 그죠? 그럼 답이 똑같이 나와. 그죠? OP로 가면 되죠. 1, 2냐 2, 1, 그냥 구분하면 OP가 얼마야? 얘들아 20이잖아. 맞죠? 20분의 8 하면 10분의 4랑 같잖아. 얘들아 이해되니? 만약 그렇게 할 거면 20분의 8로 계산해야죠. 오케이? 이건 순서 상관없이 한 거니까 1, 2나 2, 1이나 같다고 본 거지. 알겠어요? 자, 그러면 유제 1번 빨리 풀어보세요. 시작. 유제 1번. 지금 친구들 일시정지하고 빨리 풀어봅니다. 유제 1번. 자, 쌤이 한번 풀어볼게요. 유제 1번을. 어떻게 푸냐? 주사위 던지는 행동 자체가 독립시행이란 말이지. 그래서 쌤이 주사위를 던진다. 자, 유제 1번. 자, 3의 배수의 눈이 나오는 개수야, 개수. 그러면은 3의 배수가 한 번도 안 나올 수도 있단 말이지. 한 번 나올 수도 있고요. 한 번 나올 수도 있고요. 2번 나올 수도 있고요. 3번 나올 수도 있다. 이거 이제 개. 당연히 합은 1이고 px는 x. 이거 확률이다. 내가 이거를 함수로 표현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p 확률 질량 함수로 표현하면 너네도 이렇게 식을 세울 줄 알아야 돼. 특히 서술형으로 문제 많이 나와. 다음 이산확률 분포에 대한 확률 질량 함수를 구하세요.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뭘 구해야 돼? 요거 구하라는 거야. 어떻게 구하냐? 3번 던졌을 때 뭐예요? 우리 지금 확률 변수가 나오는 횟수잖아요. 3번 던졌을 때 한 번도 나오지 않을 수 있고, 한 번 나올 수 있고, 2번 나올 수 있고, 3번 나올 수 있다. x자리에 누가 더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3의 배수의 눈이 나올 확률이 몇 분의 몇이에요, 얘들아?
3분의 1이죠. 그래서 3분의 1의 x승, 그죠? 그 다음에 3의 배수가 안 나올 확률이 3분의 2란 말이에요. 그래서 3-x. 이렇게. 이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입니다. 알겠어요? 자, 여기다 0 집어넣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값이야. 0 집어넣는 게. 0 집어넣으면 아까 얼마였지, 얘들아? 0 집어넣으면 이게 1이고, 여기 1이고, 여기 0 집어넣으면 27분의 8이죠. 그래서 여기 27분의 8이다. 이렇게. 여기다 1 집어넣어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31이니까 3이고요. 그 다음에 27분의 4, 3, 12. 27분의 12. 이렇게 되죠. 그 다음 2 집어넣어봐. 32. 32에 2 집어넣으면 1. 이렇게 되죠. 그럼 27분의 얼마죠? 6? 27분의 6.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자, 27분의 1 되나요? 27분의 27 맞죠? 그래서 확률은 1이 되네. 맞네. 우리 계산 잘했네. 맞아요? 자, 이거에서 문제에서 x가 1보다 작거나 같은 확률. 여기죠. 맞아요? 이 둘이 더하면 되니까 답은 27분의 20이다. 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했어요? 이렇게 푼다. 자, 유형 2번 봐보자. 확률 질량 함수를 대놓고 알려줬네요. 뭐라고 써있냐면 px는 x일 때 요 식이 뭐다? x 가로 x 플러스 1분의 k이다. 그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될 수 있다 했어요? 1부터 10까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맞아요? 근데 너네는 솔직히 얘기하면 이거 딱 보자마자 뭐가 생각나야 된다? 수원에서 배웠잖아. 땡땡땡땡. 그렇죠. 부분수가 생각나야 돼요. 솔직히 이 식 구조를 본 순간 이 뭔 문제인지 모르겠는데 부분수가 생각이 나야 돼. 아무튼 이때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값들이 뭐가 있냐? 뭐부터 시작해요? 1부터 시작하나?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래요. 오케이? 그때 문제에서 뭘 구하라? px 10을 구하라 라고 했어요. 맞죠? 자, 이거 써볼게. 확률 변수 x가 될 수 있는 게 1, 2, 3, 딴딴딴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개 이렇게 되겠죠. 그때 확률을 적어보면 어떻게 돼요? 1이면 여기다 1 집어넣은 거잖아요. 맞죠? 1 곱하기 2분의 k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 2 곱하기 3분의 k가 되겠네? 일부러 안 곱했어요. 부분분수 하려고 해. 3 곱하기 4분의 k 이렇게 되죠. 딴딴딴 마지막에 뭐 돼요? 10 곱하기 11분의 k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우선 뭘 먼저 구해야 될까? k 값을 구해야 되겠죠. k 값 어떻게 구한다? 이거 다 더하면 얼마다? 1이다. 맞죠? 결론 1 곱하기 2분의 k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k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k 딴딴딴 뭐예요? 10 곱하기 11분의 k를 계산한 게 1이 나와야 돼. 이걸 만족하는 k 값을 찾는 게. 근데 이거 이대로 하면 뭐 2분의 k, 6분의 k 이렇게 계산해버리면 절대 못 풀어요. 이거 뭘로 바꿔야 돼? 구분분수로 바꿔야 되겠죠? k 공통이니까 k로 묶어볼게. 이렇게 k로 묶으면 자, 여기서 여기 뺀 거 분의 1. 맞죠? 자, 다시 부분수 a 곱하기 b분의 1은 어떻게 계산한다 했어요? b-a분의 1 바로 a분의 1 마이너스 b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1 빼니까 2에서 1 빼니까 1분의 1이니까 안 쓸게요. 뭐가 나와요? 1분의 1 빼기 2분의 1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1 빼면 1분의 1이죠. 그래서 2분의 1 빼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야. 그 다음에 여기는 여기서 1 빼면 1분의 1이죠.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그죠? 3분의 1 빼기 4분의 1 이런 식으로 가잖아. 결론 10분의 1 빼기 11분의 1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된다. K로 바꾼 거야. 그럼 이거 싹 다 날아가는 거죠. 이렇게 남는 거는 K 가로 1 빼기 11분의 1이 1이다. 그래서 K는 얼마다 라는 걸 수 있어요. 이게 11분의 얼마니? 11분의 10이니까 역수니까 10분의 11 맞죠? 그래서 K는 10분의 1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뭘 구해야 돼요? PX는 10을 구하라 했거든. 요거 구해야 된다면 여기 요거 요 값이 얼마냐? 맞아요? 그럼 대입을 해보면 이거죠. 10 곱하기 11분의 10분의 11 이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니까 이거 약분되네 분자끼리. 그럼 답은 100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100분의 1. 그래서 답은 100분의 1이다. 이해됩니까? 그래서 부분분수 문제다.
결론은 이렇게 하나씩 대입해서 이렇게 우리가 K값을 찾아내고 그걸 계산하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유제 2번도 한번 풀어볼래요? 자, 시작. 우리 목표는 지금 59페이지까지 빨리 한번 해보는 거야. 자, 일시정지하고 풉니다. 자, 그러면 유제 2번도 선생님 한번 풀어볼게요. 자, 확률 변수. 이상확률 변수가 뭐였어요? 0, 1, 2, 뭐까지? 3까지 이렇게 된다라고 문제 주고요. 그때 확률들은 이 함수를 따라간다라는 의미죠. 그럼 x자리에다 0 집어넣으면 이게 x니까. 알겠죠? 0 집어넣으면 8분의 1. 여기는 8분의 a 플러스 1. 여기는 8분의 2a 플러스 1. 8분의 3a 플러스 1. 이거 다 더하면 무조건 얼마 돼야 된다고? 1 더하면 된다. 이때 a 값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계산합시다. 8분의 1 더하기 8분의 한 번에 할게요. 8분의 a 다 더하면 6a가 되죠. 맞아요? 그 다음에 상수는 하나, 둘, 셋, 네 개, 4. 이게 1이다. 이렇게 되네. 자, 6a 플러스 4는 8이 되고요. 6a는 얼마가 되죠? 넘기면 4가 되나요? 근데 a는 3분의 2가 되겠네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뭘 구하라 했어요? 2보다 작다. 잘 봐야 돼. 등 없어요. 요 두 개를 더하는 값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8분의 1 더하기 8분의 3분의 2 플러스 1 이거 계산하라는 거죠. 이거 8분의 3분의 2 더하기 2가 되고요. 그렇죠? 이거 통분돼 있으니까 이거 통분해버릴게 얼마야? 3분의 얼마지? 8인가? 그러면은 이게 분모고 이게 분자죠. 분모가 3, 8은 24 8이니까 3분의 1 답은 3분의 1이다. 이렇게 계산 결과 이날 맞았어?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풀면 돼요. 별로 안 어려워요. 지금 하는 거에. 자, 그 다음에 유형 3번 한번 해볼게요. 지금 너네가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별거 없어. 이 표 만들 줄 알면 평균이든 분산이든 다 구하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알겠죠? 이상확률 분포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이 확률 분포 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유형 3번 한번 해볼게요. 자, 유형 3번. 확률 분포표를 대놓고 줬어요. 땡큐. 이번에 안 만들어도 되네. 마이너스 1, 0, 1, 2, 개. 이렇게 돼 있고요. 당연히 이거의 총합은 무조건 얼마다? 1이다. 이렇게 써놓고 시작합니다. 이게 뭐라고 써있냐면 A, 그 다음에 3분의 1, 2분의 1, B. 자, 여기서 식 하나 뽑을 수 있는 거 보이죠? 이거 다 더하면 뭐라고? 1이라고. 맞죠? 그래서 첫 번째 식은 뭐다? 나 문제도 안 읽었어. 그냥 했어. 그러면 A 더하기 3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B는 얼마다? 무조건 1이어야 돼. 확률 총합은 1이잖아요.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그냥 이해돼? 자, 두 번째 알려준 것보다 2x 확률 변수 x의 기대값 다른 말로 뭐라? 평균을 알려줬어요. 근데 평균 구하는 공식이 있었죠?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곱하고 곱해서 다 더하면 돼. 그게 평균이야. 그래서 시간에서 이거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a. 이거 곱하면 얼마야? 0. 이거 곱하면 얼마야? 2분의 1. 이거 곱하면 얼마야? 2b. 2번인데 이 기대값이 얼마다? 24분의 11이다. 걔랑 얘 연립방정식 풀면 AB값 다 구할 수 있냐? 맞아요? 어렵지 않죠? 요거 다 더한 게 1이다. 그럼 평균 줬으니까 평균 찾는 방법 써가지고 평균 구해서 기대값. 자, 다시 x의 기대값이랑 같은 말이 뭐다? 평균이에요. 평균. 맞죠? 그래서 그렇게 풀면 된다. 자, 유제 3번은 너네가 뭘 만들어야 돼요? 확률 분포표 만들어서 해야 되겠죠? 확률 분포표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일시정지하고 푸세요. 자, 선생님이 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이렇게 공 6개가 있는데, 공을 3개를 꺼낸대요. 동시에 3개를 꺼냈는데, 나오는 파란 공의 개수를 x라고 했다. 그럼 파란 공이 한 개도 안 나올 수 있어요. 흰 공이 다 나올 수 있죠. 확률 변수의 x는 0이 될 수 있고요, 1이 될 수도 있고요, 2가 될 수도 있고요, 3이 될 수도 있죠. 파란 공만 다 나올 수 있죠. 자, 그때 나올 수 있는 확률을 계산 한번 해보자 라는 거죠. 자, 이겁니다. 자, 6개 중에서 3개를 뽑는 거죠. 맞아요? 그럼 전체 확률은 뭐가 돼요? 6시 3분의 이렇게 돼 있죠. 맞아요? 그때 흰 공에서 3개를 다 뽑고 파란 공이 한 개도 안 나온다는 거는, 파란 공에서는 한 개도 뽑지 않으면 되겠죠. 이렇게 기억납니까?
이게 바로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거죠. 맞아요? 여기에 들어가야 될 건 뭐예요?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흰 공에서 2개를 뽑고 파란 공에서 하나 뽑으면 돼요. 이렇게. 자, 여기 들어갈 거는 어떻게 돼요?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흰 공에서는 1개만 뽑고 파란 공에서는 2개를 뽑으면 돼요. 자, 여기는 어떻게 돼요?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흰 공에서는 하나도 뽑지 않고요. 파란 공에서만 3개를 뽑으면 돼요. 이렇게. 자, 이 계산하면 얼마죠, 얘들아? 3, 2, 1, 6, 5, 4. 20분의 1이네. 맞죠? 얘는 20분의 3, 3, 9? 20분의 9. 얘도 20분의 9. 얘는 20분의 1. 이렇게 되겠네. 자, 너네가 이걸 제대로 했는지 확인하려면 다 더해보 마라. 이게 1이 안 나오면 어디 틀린 거야, 너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이거가 답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대값, 평균을 구하래요. 평균. 우선, 만약에 확률 질량함수를 물으면 어떻게 써야 돼요? px는 x. 어떻게 써야 돼? 6개 중에 3개를 뽑는데, 맞죠? 우선, 파란색 기준으로 하니까, 파란색에서 x개를 뽑는다면, 흰 공에서는, x, 3-x개.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게 확률 질량함수라고. 알겠습니까? 자, 문제에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쌤이 적어준 거야. 자, 그러면 뭘 구하라? 2x를 구해라. 자, 확률변수 x의 기대값을 구해라. 무슨 말이다? 평균 구하라. 라는 말이에요.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땅땅땅땅땅땅땅땅 다 더하면 된다고. 알겠죠? 자, 0 곱하기 20분의 1 더하기 1 곱하기 20분의 9 더하기 2 곱하기 20분의 9 더하기 3 곱하기 20분의 9 이렇게 되죠. 자, 계산하면 얼마냐? 20분의 9 더하기 18 더하기 3, 9, 27 얼마죠? 20분의 얼마야 이거? 27 더하기 54? 맞죠? 17이다. 큰일 날 뻔했네. 그럼 얼마야? 43가요? 27 맞는데? 여기 1이구나. 미쳤나봐요. 그죠? 여기 3이죠. 3. 그럼 얼마야? 30. 자, 2분의 3인데 이 의미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이렇게 막 3개를 뽑는다 했잖아요. 평균적으로 몇 개 뽑을 수 있다? 1.5개 뽑을 수 있다라는 말이야. 이거 해석을 해보면. 그죠? 1.5개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 그래서 너네가 이제 나중에 대학교 가보면 축제나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축제할 때 확률적인 게임을 하게 될 건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게임이 있다라고 해봐. 뭐 단순하게 내가 500원을 내. 1000원이라고 해서 편하게. 1000원을 내고 가위바위보 해서 2번에서 한 번만 이기면은 내가 2000원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게임이 있다라고 해봐. 그럼 그런 게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를 계산 한번 해볼까? 야, 심심한데 그 게임 한번 해보자. 자, 이런 대학교를 딱 갔어. 대학교 딱 신입생이 딱 갔는데 5월 되니까 축제를 하네. 어휴, 축제. 자, 축제 보면 이런 게임들도 해요. 너네도 게임 설계를 할 때 이렇게 하라고. 자, 1000원을 내고 이제 게임을 참여를 합니다. 1000원을 내고 게임을 참여를 해요. 근데 두 판에서 한 판을 이기면 2,000원을 주겠대요. 2,000원을 준다라는 거야. 그때 이 게임을 너네가 참여를 해야 될지 참여를 하면 안 될지에 대한 계산을 할 수 있다고. 자, 한번 해보자. 자, 두 판에서 한 판을 이기면은 내가 그 2,000원을 받는다고 했죠. 내 1,000원 원금 포함이야. 그러니까 뭐 1,000원을 더 따는 거지, 한마디로. 자, 그럼 한번 해보자. 확률변수 x를 내가 이기는 횟수로 계산을 할게요. 알겠죠? 그러면은 한 판도 못 이길 수도 있겠죠. 맞죠? 그럼 뭐 한 번 있을 수 있고요. 맞아요? 한 판 이길 수 있겠죠? 이렇게. 그 다음에 두 판 이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자, 그때 확률을 구해보자 라는 거죠. 자, 그러면 내가 한 판도 못 이긴다. 두 판 모두 진다. 확률 몇 분의 몇이에요, 얘들아? 두 판 모두 진다. 첫 판에서 질 확률이 몇 분의 몇이야? 질 확률. 한 판도 못 이기는 거. 진다. 그러니까 비긴 것도 포함이야. 비긴 것도 진 걸로 치는 거야. 그죠? 이겨야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봐봐. 가위바위보에서 이길 확률이 3분의 1이야. 여기까지 돼? 비길 확률도 3분의 1이야. 그 다음 질 확률도 3분의 1이에요. 왜냐면 이긴다, 비긴다. 가가, 봐봐, 보보. 경우의 수는 총 9가지잖아. 네가 낼 수 있는 게 3가지고 내가 낼 수 있는 게 3가지잖아. 총 경우의 수는 9가지라고. 맞아요? 그 다음에 비기는 게 9분의 3이고 이기는 거는 가위 내면 보 내야 되고 바위 내면 가위 내야 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뭐 하나, 그러니까 이기는 게 3분의 1, 그 다음에 비기는 게 3분의 1, 지는 게 3분의 1이야. 그러면 봐봐. 여기가 이거는 한 번도 못 이긴다 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지는 거랑 비기는 거 합친 거야. 그러니까 3분의 2고, 맞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도 3분의 1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두 판 모두 지거나 비기는 거니까.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한 거. 그죠? 자, 한 판만 이긴대요. 그러면 한 판은 이렇게, 이런 상황이고, 다른 한 판은 이렇게 돼야 되겠죠. 맞아요? 한 판은 이긴 거잖아. 이긴 확률이고, 이건 첫 판 지는 거고. 맞아요? 이해되니? 얘들아?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모두 이기는 거잖아요. 3분의 1 곱하기 3분의 1이 돼야 되겠네. 맞아요? 자, 근데 여기서 너네 잘못 계산한 거 있다 봐봐. 9분의 4고요. 9분의 2고 9분의 1이야. 안 맞지 않아요? 안 맞죠? 왜 잘못됐어? 여기는 내가 먼저 지거나 비기고 한 판 이긴 거거든. 순서 바뀔 수 있잖아. 곱하기 2 해줘야 돼요. 여기까지 됩니까? 여기까지 되죠? 아니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도 돼. 우리가 아까 독립시행을 해도 되죠. 어떻게? 내가 두 판 중에서 이기는 거, 이기거나 비기는 거죠. 맞아요? 이 확률에서 x를 내가 이기는 걸로 했으니까. 맞아요? 그러면은 이길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맞아요? 맞죠? 지거나 비길 확률은 3분의 2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2-x. 요 식이 확률 질량합수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내가 한번 기대값을 구해볼게요. 평균 기대값. 내가 이게 했을 때 기대값이 1,000원 이상이면 해볼 만한 게임인 거야. 기대값이 더 높으니까. 근데 1,000원보다 낮으면 이 게임을 하면 안 돼요. 내가 계속 하다 보면 결국에는 난 돈을 잃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해보자. 1,000원 이상이면 해볼 만한 게임. 지면 1,000원보다 작으면 당연히 하면 안 되는 게임이에요. 자, 계산 한번 해볼게요. 그럼 식이 어떻게? 이거 맞죠? 9분의 4, 9분의 4, 9분의 1 되는 거 맞죠?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 계산해볼까? 평균 구해볼까? 어떻게 돼요, 얘들아? 평균 구해볼게요. 어떻게 돼요? 평균 구하면? 평균 구하면 여기 0 곱하기 9분의 4 더하기. 맞아요? 그 다음에 1 곱하기 9분의 4 맞죠? 그 다음에 2 곱하기 9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자, 다 더하면 9분의 얼마가 되죠? 6이 되나요? 즉 3분의 2가 되네요. 선생님 3분의 2면 더 높은 거 아니에요. 1,000원 곱하기 3분의 2인 거야. 그럼 내가 기대할 수 있는 값은 666원이란 말이지. 나는 1,000원 내고 666원짜리 게임을 하고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걸 내가 처음으로 돈으로 했으면은 괜찮은데,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게임이라고 하면 내가 지면은 그냥 1,000원을 잃는 거고, 비기면은 둘 다 퉁치는 거고 1,000원 다시 돌려주는 거고, 만약에 내가 지면 1,000원 잃는 거고, 이렇게 하면은 그거는 기대값이 1,000원인 게임이 될 거예요. 그 계산을 보면 알죠? 그래서 이런 게임도 설계할 때 너네들이 이렇게 철저하게 계산에 의해서 설계가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얻은 교훈이 뭐예요? 절대 도박은 하면 안 된다. 도박은 이 기대값들이 다 네가 든 돈보다 낮게 설계되어 있어요. 무조건. 도박이 그래. 그래서 우리나라 도박 절대 하면 안 돼. 그렇지? 도박 절대 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유형 4번까지 오늘 하면 되거든요. 유형 4번까지. 원래 좀 더 나가는 게 좋긴 한데 오늘 안 온 친구들이 좀 많아서 유형 4번까지 하면 오늘 이걸로 연습을 좀 하고 그 다음 넘어가면 좀 편해. 그래서 유형 4번까지 할게요. 자, 불량품 2개를 포함하여 6개의 제품이 있는데 임의로 2개를 도움식 뽑아서 나온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면서 x를 한다. 자, 민유야 다시 유형 4번. 불량품 2개를 포함해서 6개의 제품이 있는데 불량품의 개수를 2개를 뽑는데요. 불량품의 개수가 나올 수 있는 값들이 뭐예요? 그냥 두 개 불량품이 있어. 6개 중에서 2개가 있는데 내가 분실 2개를 뽑았을 때 나올 수 있는 불량품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어. 나올 수 있는 값들 뭐다?
0, 1, 2 두 개까지 나올 수 있겠죠. 이렇게. 맞아요? 그때 나오는 확률을 구하자 라는 거죠. 이렇게. 그때 나오는 확률을.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연히 6개 중에 2개를 이렇게 뽑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불량품이 한 개도 안 나오는 거죠. 2개 중에서 불량품 하나를 안 뽑으면 되고요. 맞아요? 그 다음에 4개 중에서 정상품 4개 중에서 2개를 뽑아야 되겠죠. 맞아요? 이게 여기에 있는 값이죠. 확률 질량 함수로 구할까? 6개 중에 2개 뽑는데 변수가 뭐예요? 그 불량품의 개수거든요. 2개 중에 불량품을 몇 개를 뽑을 거냐 이거거든. 그죠? 그러면 나머지 거는 어디서 뽑아야 돼? 정상품에서 뽑아야 되니까 42-x 이게 바로 확률 질량 함수죠. 여기다 0 넣은 게 이거잖아. 맞아요? 1 넣은 게 여기죠.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불량품에서 1개 뽑아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뭐야? 정상품에서도 1개를 뽑으면 되겠죠. 동시에 꺼내니까. 자, 여기 어떻게 돼?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불량품에서는 2개를 모두 뽑아야 되죠. 그 다음에 정상품에서는 1개도 뽑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보면 이거 얼마지? 3호 15분의 2, 3은 6 맞죠? 자, 여기는 15분의 일부러 약분 안 해요. 그래야지 분모 통분이 되니까 15분의 8 15분의 1이죠. 이렇게 다 더하면 15분의 15 되는 거 보이나요? 잘 한 거야. 오케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VX 구하래요. VX. 자, VX 어떻게 구한다 했어, 선생님이? 공식이 뭐라고? 제가 공명 아니고 제곱의 평균 알겠어요?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제평평제 이걸로 계산하면 돼요. 오케이? 자, 간다. 제평은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선생님이? 이 변수들을 제곱해서 평균을 구하는 거야. 알겠어요? 그게 제평이잖아요. 맞죠? 이해돼? 그럼 이 다 쓸게. 0의 제곱 곱하기 15분의 6 더하기 1의 제곱 곱하기 10 이게 15야. 15분의 8 더하기 2의 제곱 곱하기 15분의 1 이게 제평이야.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평균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곱하면 되잖아. 곱해서 하면 되죠. 평균은 0 곱하기 15분의 6 더하기 1 곱하기 15분의 8 더하기 2 곱하기 15분의 1 이거의 제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이게 평균인데 제곱을 한 거죠. 이거 계산하면 분산이 나오는 거야. 계산해보자. 얼마니? 15분의 8에서 뭔가요? 5? 이렇게? 아니지. 8에서 4를 더한 거잖아. 8에서 4 더하면 얼마지? 12 마이너스 2. 자, 이거는 계산하면 15분의 얼마죠? 10이네. 이렇게. 10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통분하면 225분의 15의 제곱 225죠. 이거 제곱하니까 144고요. 통분한 거야. 이거는 빼기 100 이렇게 되겠죠. 따라서 225분의 얼마가 되죠? 44. 약분 되니? 모르겠다. 이게 답이에요. 약분 되나 본데? 4의 배수? 4, 5, 20. 아닌데? 7의 배수? 뭐야? 45분의 16인데? 뭐의 배수야? 나 저거 뭐 틀렸니? 제평, 제곱의 평균 맞고 15분의 12 맞아. 여기까지는 평균에 미쳤나봐. 여기가 144가 아니죠. 분모분의 10으로 곱해야 되니까 얼마야? 12 곱하기 15 얼마야? 12 곱하기 15 곱하기 12 얼마야? 30에 180 80이구나. 80이죠 이렇게. 약간 뭐 8의 배수인가? 8, 4, 8 아닌데? 4의 배수 아닌데? 5의 배수? 5, 1은 5 5, 6, 30, 5의 배수네. 5, 4, 20, 5, 25 이렇게 되죠. 14. 맞죠? 여기서 틀렸네. 여기 통분해야 되는데 여기다 제곱을 내려버렸네. 실수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 풀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유제 4번이죠. 유제 4번. 자, 쌤이 유제 4번 한번 풀어볼게요. 선생님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닌데요. 예, 맞아요. 자, 첫 번째 해야 될 게 평균이 9라고 있거든요. 그럼 2x가 9인 거야. 맞죠? 이게요? 2x가 9. 자, 이거 선생님이 정리해 볼게요. 안에서.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그럴 필요가 없네. 확률 변수 x에서, 자, 다시. 이거 할 필요 없어, 정리하지만. 확률 변수 x가 있는데, x에서 9를 뺐어. 평균을 뺐네? 평균을 뺀 거에 제곱을 했어? 그 뭐야? 별량에서 평균 뺀 거 제곱. 그게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 편차 제곱의 평균이 선생님 뭐라 그랬지? 이 의미가 뭐야? 편차 제곱의 평균. 중학교 때 배웠잖아. 다시 x 확률 변수 x에서 9를 빼면 이게 편차란 말이야. 맞아요? 그걸 제곱을 했어. 편차 제곱에 그 다음에 기대값인가 이렇게 곱하는 기대값이잖아. 그럼 평균을 구하는 거잖아. 자, 다시 선생님 얘기했죠. 아까 분산이라는 게 중학교 때 뭐라고 했다고? 편차 제곱의 총합을 뭘로 나눈 거예요? 총도수로 나누는 거야. 맞아요? 근데 봐봐, 편차 제곱, 이게 편차의 제곱이야. 맞아요? 그 다음에 총합과 총도수를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곱해서 더하는 거거든. 이게 바로 뭐를 의미한다? VX를 의미해요. 분산을 의미하고 있는 거야. 이해됩니까? 이해되세요? 그래서 분산이 19다 이 말이야. EX가 얼마고? 19고. 그러면 V를 구하는 건 뭐였어요? 제평. 제라고 했죠. 맞아. 그럼 분산이 19인데 제평을 구하라고 문제에서 나왔어요. 이게 뭐냐? 이게 99, 81이죠. 따라서 제평은 얼마가 된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이해됩니까? 즉, 요식 자체를 너네가 해석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요게 바로 분산이구나라는 걸 알아야 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이게 분산이다라는 걸 알면 이렇게 볼 수 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할게요. 그러면 너네가 문제를 어디까지 풀어야 되는지가 알아야 되는데, 어디까지 풀면 유형 3번까지거든요, 지금. 유형 4번까지니까 여기 연습 문제, 유형 확인 문제에서는 12번까지 풀면 됩니다. 알겠죠? 12번까지. 알겠지? 그 다음에 그 RPM은 어디까지 풀어야 되냐? 그 앞에 RPM은 369번부터요. 그 기본 문제 376번까지 우선 풀고요. 선생님 딱 맞춰서 잘했네. 그 다음에 유형은 몇 번까지 해야 되냐면 유형 5번까지니까 404번까지. 404번까지. 맞나요? 요렇게 풀면 돼요. 알겠죠? 얘들 알았지? 연습해봐야 돼. 연습해봐야 된다고. 윤희야, 알았지? 다음 시간 모품 문제 선생님 좀 도와줄게요. 알겠죠? 최대한 풀어갖고 옵니다. 자, 미나 복사 좀 하자. 미나 거는 없으니까. 미나 없다며 사는 게임 좀 아깝나? 얼마지 이거? 근데 어차피 해야 되니까 사는 게 나을 수도 있겠다. 반틈 정도. 미나 돈 있어?